안녕하십니까. 대전중앙경찰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요번에 이제 21년도 2차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거로 여겨지는데, 좀 아쉬운 점은 마지막 시험에서 영어로 인해서 피를 보게 한 것은 상당히 붕괴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출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한 친구도 있지만, 이제는 뭐 떠난 건 떠난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내년 개편된 과목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2차 시험에서 내년 시험 개편과 관련해서 형법 문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조금 안내를 할 것인가에 봤는데, 어느 정도는 좀 안내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요번에 나왔던 문제를 토대로 또 앞으로 어떻게 법이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도 해보고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비할 것은 형법이 기본적으로 20문제에서 28문제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찰학과 함께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으로 이제 위치를 하기 때문에 당락은 그 두 과목에서 만약에 결정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형법이 나락에 논다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형법 자체는 뭐 어느 국가 시험이든 간에 뭐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단 높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같고,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바는 학설 부분이 좀 비중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학설이 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논다더러 한 문제 이렇게 나오다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사실은 법은 실력이 좀 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별화 두기 위해서는 학설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학설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비를 좀 충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학설을 대비한다 해서 우리가 뭐 아주 잡다하게 세세하게 가야 되느냐?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깊이 들어간다 해서 여러분이 소화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올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좀 더 정확하게 조금만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설 이거 대비해서 조금 더 약간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좀 잡아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기출 문제 위주로 대비한 친구들은 항상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력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생소한 주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 그럼 생소한 주문을 많이 넣어줘야 실제 뭡니까? 순발력 싸움이 될 것인데, 거기서 이제 떨어진 친구들, 공부가 많이 안 된 친구들은 적응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걸 차별화두기 위해서 사례형이 좀 될 것이라. 그 사례형은요, 익히 아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사건화 시켜서 간다든가 통으로 사건을 주고 논리를 풀어가는 과정들, 이런 사례형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순발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래서 그 차별을 내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계는 앞으로 당연히 들어갈 거라 봅니다. 그 단순한계 대표적인 케이스가 법조항을 낸다든가, 또는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미수, 예비, 목적 등등을 같이 엮는다든가, 뭐 또는 뭐 형의 양정을 좀 가중, 강경 사유를 좀 낸다든가, 그런 패턴으로 갈 거는 같아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요번에 이제 우리가 형법이 개정된 상태고, 새로 법 바뀐 것이 올해 12월 9일 날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용이 바뀌다기보다는 문장 자체를 한글로 순화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바뀐 법을 대비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못하다 보니까 이걸 따로 시간을 좀 빼서 조금 갈 건데요. 이게 이제 학술도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 조문도 강화시키고, 단순한게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험 임박해서 갈 수는 없어서 이번에 판례를 들어가기 전에, 판례 심화를 들어가기 전에 한 15시간 정도 뽑아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수업 외적으로 좀 가야 될 것이다.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 가기 전에 우리가 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전에 먼저 이걸 좀 먼저 한 15시간 정도 한 대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판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10월 전후에 한번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때 좀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번에 지금 이걸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내년을 대비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를 위해서 찍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마지막 개편 전 과목을 대비했던 친구들이 요번에 시험 못 쳐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떨어지면 그 친구를 대비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걸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내하고자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마무리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형법은 어차피 변화되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설이라든가 암기, 사례 이걸 좀 대비하시면 되는 건데 새로 추가를 할 건 없습니다. 새로 추가를 할 건 없고요. 기준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학설 그다음에 조문 이걸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부분은 과연 헌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말할 영역은 아니고요. 그 헌법쌤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 헌법쌤이 안내하는 멘트대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찰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법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내년 시험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친구들 일단 또 동질감으로서 아픈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 때문에 그런 친구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 때문에 안 된 것이지 다른 과목에 대한 실력은 상당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순수하게 내년을 대비해서 가는 친구들과 비해서 여러분의 경쟁력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순수하게 내년을 대비한 친구들은 처음에 헌법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헌법을 떠나서 법 자체를 채로 배웠기 때문에 헌법이 어렵다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형법, 형소법, 경찰화가 이미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헌법이 생소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접근은 훨씬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은 나는 널널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내년에 경쟁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순수하게 내년을 대비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오히려 긴장감을 갖춰야 되는 것이 지금 충분히 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만 놓고 보면 걔들이 강할 수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헌법만 좀 차분하게 헌법하고 경찰학만 좀 차분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기지도 마시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어차피 그 골치 아픈 진짜 때려 죽여도 쉬운 찬을 영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멘트가 여러분에게 향후 내년 시험 대비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안 좋은 어떤 행태로 다시 하는 친구들 힘을 내시고 내년에 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안내 멘트는 끝내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민이었습니다.